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방송 미개인의 진행자 국도리 PD입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시는 순간 굉장히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신데, 국내 패션 블로그의 1인자, 파워블로거이시고, 현재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관련된 일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국내에서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한데, 파워블로거 김영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상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네. 그냥 방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딱 뵀는데 첫인상이 환하세요, 되게. 네, 눈썹도 정리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눈썹도 약간 다듬어요. 끝에는. 아, 그래요? 네. 피부도 관리하세요? 아, 그렇죠. 피부 관리 많이 하죠. 아, 피부 관리하세요? 아니, 근데 연예인은 아니시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아, 관리하는 이유는 이제 네네. 취준생이다 보니까 아. 사실 요즘에는 외모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 그래서 피부 관리도 요즘 남자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루밍족이라고 해가지고. 아, 저도 이제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패션이 이제 뷰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네, 거니까.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명이 있는데 지금 빛이 나세요, 피부에서. 자체 발광.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뭐 사담하기 전에 좀 인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박이라는 닉네임으로 네. 패션 뷰티 관련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규입니다. 저의 아. 나이는 이제 1988년생이고요. 뭐 28.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이시고. 네. 이게 상당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파워블로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업이 따로 있는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김영규 님도 대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어요. 올해 졸업했어요. 네, 이거 특이한 게 공대생이세요. 공대생이신데 패션 블로거를 운영하시면서 부업으로는 이제 저기 청국장가루를 또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또 굉장히 독특하신 이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신데 뭐 그 얘기는 뭐 차근차근 조금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은 연락을 굉장히 좀 일찍 드렸어요. 한 달 전, 보통은 제가 2주 전에 게스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는데 한 달 전에 연락을 드렸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촬영 시간이 좀 나셔서 네,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일들 하시면서 좀 시간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28살에 졸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취업 준비를 하기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래서 보면. 네. 네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블로그에 거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이제 네.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이제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회가 와서 블로그를 통해서 와서 막 여행 같은 것도 네네. 요즘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놀러 다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 경험을 넓히자는 의미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놀러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세요? 그런 거 맞죠, 사실. 뭐 아예 좀 새로운 세상도 막 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의 나이시니까 충분히 뭐 그런 경험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게 공대생. 네, 무슨 과십니까? 무슨 과 저는 졸업? 나노과. 나노과요? 네. 나노과. 저는 뭐 나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건가요? 나노과. 사실 제가 공부를 1학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네.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죠, 사실. 네, 짐작했습니다. 네, 1학년 때는 사실 기초 한국만 배우니까 뭐 네네.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만 배우니까 사실 전공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없고요. 전공인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분들 대부분 전공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스터리.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래서 전공이랑은 좀 안 맞다 생각해서 제가 전과를 결심하게 된 거죠. 과를 옮기셨어요? 네, 과를 옮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게 된 게 네, 여기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과를 그 전에 뭐 무슨 과셨는데요? 옮기시기 전에? 처음에 나노과에서 경영학과로 옮긴 거죠. 2학년 때. 그래요? 공대에서 저기 인문대 네, 쪽으로? 네. 그게 쉽진 않을 텐데 대학교 2학년 때 네. 고2도 아니고 네. 고등학생도 이과에서 문과 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과 근데 사실은 이 전과를 네네. 하게 되면 그쪽 전공을 뭐 몇 개는 그렇죠, 학점을 그렇죠. 좀 이렇게 높게 네네. 받으면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그거에 좀 올인을 했죠. 꼭 하고 싶어서. 나노에 대한 거는 다소 등한시했지만 이제 다른 과목들을 네. 애초에 입학을 경영하실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공대와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경영대로 가시기는 하셨어도 어쨌든 공대 쪽에서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패션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신 건 맞는 거잖아요. 네. 네, 3년 전에 오픈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이게 패션 블로그를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 패션을 시작하게 된 거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경영학과로 전과를 하고 마케팅 활동 위주의 블로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 뭐 금융권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는 서포터즈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대외 많이 활동? 있죠. 네.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단순히 하게 됐는데 그런 콘텐츠는 사실 제가 글을 쓰면서도 약간 식상하고 재미가 없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다 보니까 블로그에 방문자도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옷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해서 옷에 대한 정보를 올리자 해서 뭐 신제품이 출시하면 정보를 올리고 근데 대학생이니까 제가 다 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출시 정보 이런 걸 많이 올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문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재미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그렇게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패션 쪽으로 아예 올인을 하게 됐어요. 뭐 굉장히 거창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네, 많은 대학생들이 그냥 옷이 단순히 좋아서 이렇게 블로그를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시작한 의도는 내가 막 1인 미디어로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뭐 그냥 일반 대학생분들이 하듯이 그냥 뭐 서브터즈 활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취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또 저기 재미가 없다. 네. 좀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했던 게 지금의 이제 한박 네, 맞습니다. 블로그가. 네. 한박이 무슨 뜻이에요? 한박이 네네. 한박 웃음이에요. 사실 한박 스테이크 아니고 한박 웃음인데 진짜 이게 지어진 이유는 되게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네. 되게 별게 없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네. 그냥 제가 그 뭐 종이컵 편의점에서 파는 종이컵 중에 한박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냥 그걸 이렇게 들고 사진이 한 장 찍혔어요, 친구한테. 그냥 그 사진이 이제 뭐 카카오톡 프로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싸이월드 프로필 뭐 이런 거. 종이컵. 네. 그래서 그냥 한박.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박. 네. 뭐 진짜 별. 네, 진짜 별게 없어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기 혹시 한박이시기 때문에 성희암 씨인가? 뭐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많이 계세요. 88은 뭐 말 그대로 88년생. 그래요. 오늘에서야 저기 비밀 네. 풀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아무튼 뭐 저기 취미 생활로 좀 뭐 이렇게 블로그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네. 원래도 패션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원래 막 패션에 되게 깊이 있는 관심보다는 그냥 좀 대중들이 많이 입는 옷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냥 깔끔한 스타일 위주로. 깔끔한 스타일.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막 네네. 조금은 튀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똑같으니까. 하면 좀 유행에 민감해야 되니까 막 패션 커뮤니티를 자주 보긴 했어요. 패션 커뮤니티. 대학생 때는 그걸 많이 보면서 검색해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걸 사야겠다. 그게 제일 핵심이죠. 대학생분들한테. 그런 걸 이제 또 사면은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시는 숫자가 좀 늘어나신 거고 하루 방문자 수가 지금 거의 뭐 한 5만 분 정도 육박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모르셨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네. 확실히 이제 남자 패션이 네. 겨울에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겨울 네. 옷을 남자분들은. 어.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자가 잠깐 많아진 것 같은데. 요즘에.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또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것만큼은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인기 비결이 뭘까요? 사실 인기 비결이라고 하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사실 네네. 노출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노출. 네. 그렇죠. 검색을 했을 때 잘 많이 보인다는 것도 있고요. 저는 사실 막 패션 피플들 페필. 네, 네네. 페필 일명 페필이라고 네네네네. 하잖아요. 막 가로수길에서 막 사진 많이 찍히고 네네네. 그런 분들처럼 스타일리시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냥 많이들 따라 입을 수 있는 코디 일반적으로. 네, 그런 코디를 되게 선호하고 있고 그런 코디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차라리 인기가 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또 패션 철학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딱 꼬집어서 나 김영규가 추구하는 패션은 어떤 거다? 편해야 되고요. 편한 거. 저는 근데 네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남친 룩. 남친 룩. 네, 이런 걸 선호해요. 그냥 여자들이 보기에 이쁜 거. 네. 그 저기 여자들이 봤을 때 예쁜 옷이 어떤 겁니까? 정말 몰라서. 근데 그냥 막 네. 깔끔한 그 슬랙스나 뭐 이런 거 니트 하나 뭐 이렇게 막 과하게 막 꾸미지 않은 그냥 청바지에 셔츠 이런 거
그 여자 제가 저기 한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패션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꽉 이렇게 달라붙는 스키니라든지 좀 뭐가 있을까요? 좀 이렇게 우리 패션 피플로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패션은 좀 남자분들 좀 피하셔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 막 네네. 베스트 조끼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정장 조끼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막 전 남자들이 막 악세사리 막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쓰댕이라고 불리시는 벨트도 막 이렇게 막 챔피언 벨트 막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선가 뭔가 1위를 하고 오신 듯한 챔피언 벨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별로 좋아하시진 않는다. 이거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요. 김현규님께서 슬랙스나 니트 같은 굉장히 편한 스타일,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선호하실 만한 깔끔한 스타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함영민 씨 출연하셨었죠. 굉장히 디카 갤러리 운영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12시간을 블로그에 할애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지. 우리 저기 김영규님께서는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하세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한 6시간은 투자하지 않나 싶어요. 하루에요? 꼬박꼬박? 네. 주말 없이요? 그쵸. 거의 주말도 없이 밤을 많이 새거든요. 근데 저는 낮에는 사실 저도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낮에는 많이 놀아요. 낮에 주로 촬영을 다 해놓고 행사 같은 거 뭐 초대되면 가고 포스팅 거의 밤에 다 해놓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직업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취업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내가 진짜 직업도 아닌 일에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쉬는 날 없이 꼬박꼬박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좀 이렇게 이유가 뭐세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사실 이게 저는 지금 저가 막 파워블로거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데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해요. 외부에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그냥 남자, 그냥 평범한 20대 남자인데 피부가 좋은. 저한테 막 이 옷을 입고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신 건가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오늘 촬영하시기 전까지 조금 고민은 있으셨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중 앞에 서시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약간 왜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막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새로운 경험. 방송에도 이렇게 출연 제안이 오면 영광이죠, 저는. 그래서 스케줄만 맞으면 하게 돼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신 스타일이시구나. 네, 새로운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희 방송이 사실은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어쨌든 소셜스타시면은 뭔가 스스로 도전을 해서 뭔가를 결과물을 얻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뭔가 에너지가 뭘까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크게 느끼시지 않는다. 우리 저기 김영규님도 방송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런 뭐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는 있겠죠. 되게 제가 전 재산을 다 걸고 해야 되는 뭐 이런 거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이렇게 저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언제 방송에 출연해 보겠어요. 뭐 오늘 나오시면 또 나오시고 하시면 되죠. 근데 도전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하고 나면은 생각지 않게 또 기회가 또 찾아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전재산 얘기 말씀하셨는데 모아놓으신 거 많으신가요? 다 걸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그래요. 돈 얘기 적나라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협찬을 또 이제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그 횟수로 따지면 몇 번 정도 의뢰를 받으세요? 거절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횟수로는 진짜 요즘에는 정말 막 200건도 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 재산이 이렇게 정말 많은데 200건이나 와 진짜 많으시구나. 정말 많은데 죄송하게도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스케줄에 되게 빠듯해도 다 받았는데 기왕이면은 그게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업체 측에서는 제가 마감 기간을 잘 못 지키게 되고 좀 성의 없이 올리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리 거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스케줄상 안 맞으면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그게 상도에 또 어긋나지 않는 일이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파워블로거 하면 정말 개인적인 생활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알찬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뭐 다이어리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근데 우리 형규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음부터 시작도 약간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하시는 업무 자체도 약간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 이유요. 일단 저도 근데 다이어리식으로 예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 네. 지금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애는 써요. 네네. 근데 사실 그 개인적인 일을 올리는 것도 다 사진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게 피곤해서 귀찮아서 맞아. 잘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성장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목표도 있다 보니까 이 블로그를 이용해서 사실 홍보 수단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요. 네. 한 달에 200건 정도의 의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별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입어도 막 완전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는 억지로 입고 막 이거를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거의 거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 구성되는 내용 자체는 그냥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시긴 하시겠네요. 업체에서 의뢰를 받다고 해서 뭐. 네. 근데 제가 막 이거는 막 엄청 제가 입었을 때 너무 안 어울려요. 이렇게는 적지 않지만 일단 저는 사실적으로 좀 뭐 사진을 이게 패션 블로거 분들이 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되게 화보처럼 막 컨셉 자연스러운 막 걷는 샷 막 이런 거 많이 넣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딱 사람들이 사이즈 참고하기 좋게 딱 정면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최대한 사이즈 참고하기 좋게. 그래서 저는 딱 제가 이 사이즈를 입었고 이렇게 입으면 잘 맞아요. 그리고 소재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한 설명을 위주로 적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정말로 사실 저기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저도 많이 속아요. 제가 마치 그런 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옷을 사서 정말 사자마자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일반인 입장에서. 정말 일반 사람이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시는 편이시구나.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블로그. 처음부터.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은 파워블로거가 되신 상태시고 파워블로거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 N사에서 정한 단어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또 하명민 씨께서 그 단어 별로라고 또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영향력 있는 블로거가 되셨는데 이게 갑자기 되신 건 아니시죠? 그쵸. 어느 날 갑자기. 그쵸. 이게 하시다 보니까 서서히 오든가요? 뭔가 이게 내가 좀 이쪽에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셨어요? 사실 저는 감도 못 잡았어요, 사실은. 전혀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처음 했을 때는 약간 파워블로거 분들의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그리고 제 블로그에 되게 초반에는 적나라한 말을 되게 많이 적었거든요. 욕도 많이 적었고 네. 막 진짜 개발로 쓰듯이 포스팅을 했어요. 대충? 네. 오타도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 막 코디를 올릴 때 데일리룩 이런 걸 올리잖아요. 패션 블로그 분들이 데일리룩 올릴 때도 되게 웃기게 올렸거든요. 포즈도 이상한 포즈 취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냥 재밌다면서 자신의 브랜드의 옷을 입어달라는 제안이 왔어요. 갑자기? 네. 그때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잘 적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오더라고요. 약간 나는 망가져도 상관없는데 남의 거는 좀 신경 써주시네. 네. 그쵸. 약간 성격이 좀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평소에. 근데 저는 망가져도 사실 상관없어요. 남한테 손해 끼치시는 건 좀 싫어하시고. 예, 그런 건 진짜 별로 안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나는 옷을 자연스럽게 입고 자연스럽게 포즈를 찍어서 올렸더니 뭐 업체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그냥 시작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보게 되고. 네. 그래요. 2012년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하셨죠. 네. 근데 내가 이게 블로그가 조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시점은 어느 정도 되세요? 시점이 딱 오픈하자마자 근데 오픈하자마자 약간 자만했어요. 근데 사실 오픈하자마자 자만한 이유는 네네. 그게 그냥 패션 커뮤니티에서
블로그가 약간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다 같이 블로그를 파서 서로 이웃을 하고 그냥 패션 커뮤니티엔 사적인 얘기는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페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블로그를 파서 블로그를 통해서 막 서로 얘기하자 이런 추세가 탔거든요. 그때 저도 패션 커뮤니티에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했다. 당시에? 네, 하고 있어서 블로그를 파서 이제 이웃이 많이 생겼죠. 초반에? 네, 그리고 좀 패션 커뮤니티에서 약간 대세 타는 아이템들 위주로 저도 사거든요. 그래요? 많이들 사는 아이템을 사요, 저도. 초반에. 안전하게? 네. 그런 걸 올리니까 방문자 수가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1000명은 넘었어요. 그래요? 네. 하루에? 네. 야, 그 패션 커뮤니티에서 원래 기반이 조금 있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거구나. 네, 약간, 네. 그래서 좀 자신 있으셨고. 그리고 대세 아이템들을 계속 올렸고. 그래요? 바로, 네. 그래서 바로 방문자 수가 1000명은 넘어섰죠. 그래요. 파워블로거가 되시고 나서 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내가 내일부터 파워블로거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향력이 좀 생기고 나서 갖게 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제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브랜드에서 연락을 먼저 줘서 좋은 자리에 초대해준다던가. 좋은 자리? 네.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좋은 자리? 뭐 신제품을 나오면 저를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해준다던가 패션쇼에 불러준다던가 브랜드 런칭쇼 같은 네. 거? 사실 이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뭐 평범한 대학생인데 절대 갈 수 없는 자리죠. 그렇죠. 그 자리는 정말로 패셔너블한 또 유명한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자리에 초대해주면 굉장히 영광이고 또 저는 패션을 다루지만 뭐 맛집 이런 데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맛집에서도? 네. 막 좀 프랜차이즈 맛집 이런 데서도 신제품이 나오면 먼저 먹어봐라. 그래서 제안을 주시는데 그럼 되게 감사하죠. 그렇죠. 일단은 뭐 네. 가서 뭐 솔직한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그리고 길에서 알아보고 음료수 하나 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그럼 감사하죠. 예비군 가시면 난리 나요. 예비군 저기 남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 그래요. 어쨌든 뭐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또 장점들을 좀 갖게 되신 것 같은데 단점은 없어요? 좀 뭔가 이런 활동들이 지속되면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블로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그렇죠. 지금 제가 아직 어떻게 보면 미래를 못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너무 이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회화 공부도 해야 되고 저 요즘 중국어 공부를 막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요? 책은 사놓고 아직 제대로 펴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네. 한 번은 펴봤어요. 그거 저기 중고나라에 다시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다른 쪽인데 맞아. 하루에 6시간이면 조금 많이 투자를 하시긴 하는 거죠. 보통 직장 생활을 한 8에서 9시간 정도를 하니까 거의 뭐 직장 시간처럼 할애를 하시는 건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생기기도 하고.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잘 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영향력 있는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 해보시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블로그는 꾸준함, 성실함. 맞아. 진짜 꾸준함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저기 함영래시 때 또 한번 얘기 나눴었는데 포스팅을 한 10개 정도? 한 10일 정도 하고 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해서 얻는 게 뭐죠?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그냥 대중들하고 소통을 한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꾸준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자, 아무튼 저기 영향력 있는 블로거로서 조금 자신만의 철학에 대한 말씀을 아까부터 조금씩 해주신 것 같은데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소셜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셜 철학. 블로거로서의 소셜 그렇죠. 철학인가요? 뭐 온라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철학. 일단 다른 뭐 페이스북 스타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블로그는 확실히 겸손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과 성실함. 겸손과 성실함.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 중에 막 연예인처럼 멋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연예인처럼 멋있으면은 모델을 하던가 그런 쪽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막 블로거가 파워블로거라는 특히 패션 블로거면 약간 패셔너블한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군가는 있겠죠. 근데 보신 적 있으신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거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실 이게 초대해 주는 거에 전 자체에 감사하거든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
근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신 적도 있으세요? 뭐 지나가다라도. 근데 사실 저는 많은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는 하지 않는데 어떤 분은 저를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을 안 걸으니까 먼저. 거만하다. 네.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딘가에서 또 저기 악플을 또. 네, 그럴 수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 김영규 진짜 별로다. 막 이런 얘기들. 쌩까더라. 네. 이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빠를 안 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과 성실함을 가장 큰 철학으로 꼽아주셨습니다.